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이 90K 지지선을 무너뜨렸고 결국은 88K까지 하락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시장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날보다 더 높게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시장은 하락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또 온체인 시그널 상으로는 의미심장한 시그널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반등은 가능한 것인지,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기술주 투매가 일어나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을 했고 결국은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고용보고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 고용보고서는 오랜만에 발표가 됐는데 10월이 생략된 9월 보고서이기 때문에 일단 셧다운 여파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전제로 두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 결과는 결론적으로 혼재된 시그널을 보여줬는데요. 가장 중요한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2배 이상 상회를 했는데 실업률은 0.1%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이 실업률과 그리고 7, 8월의 고용지표 자체가 수정이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12월 기준금리 인하에 오히려 우호적인 소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고평가되었다. 이런 기관들의 분석이 나왔고 연준의 고위 관계자가 금융자산 급락 위험 같은 그런 경고성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크게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암호화폐가 나스닥과 동조 관계를 가져가면서 나스닥이 떨어질 때는 귀신같이 함께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는 함께 올라가지 못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나타냈는데요. 이번에도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이 여파들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기대감이지만 전날보다 오히려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를 보였고요. CME 패드워치 툴에서도 어제까지는 20대 초반까지 떨어졌었던 25bp 금리 인하 기대감이 39.6%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조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해야지 더 상식적인 부분들인데 오히려 반대 움직임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폭 상승을 했지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12월 금리 인하 전망을 철회를 하면서 오히려 동결 관점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12월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확정적이진 않지만 일단 고용지표는 다음 달에 있는 FOMC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한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물가지수가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5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나타났다가 어제는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순유입은 블랙락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그레이스케일도 순유입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순유출을 이어가면서 무려 7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이어졌는데요. 역시나 블랙락과 그레이스케일에서 많은 물량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시간 동안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테이커들의 매도 볼륨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시간 동안에 무려 60억 달러, 8조 8천억 원이 매도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은 최근 몇 줄 통틀어서도 하루 동안에 가장 크게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도 압력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90K 아래로 내리면서 큰 변동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매도 압력을 가하고 있는 주체들은 무엇인가 살펴봤을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물량이 나오는 것은 일단 장기 보유자 물량은 아닙니다. 장기 보유자들은 본인들의 패턴에 맞게 계속해서 꾸준히 점진적으로 매도세를 이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패닉셀링성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은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들인데요. 단기 보유 고래들의 현재 미실현 손실 한번 살펴보시면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15억 달러로 무려 3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미실현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에서도 가장 큰 평가 손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보유 고래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손절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단기 보유 고래와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링이 현재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 데일리 시황에서 뉴웨일이라고 하는 신규 고래의 축적은 또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단기 보유 고래들이 높은 단가로 손절 중이지만 그 물량을 또 새로운 고래들이, 이 신규 고래들은 계속해서 싸게 매집을 이어가면서 받아내고 있는 국면들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은 서로 다른 집단이고, 결국 이 두 가지 지표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바닥 구간에서 자주 함께 나타나는 패턴이었습니다. 새로운 고래가 더 큰 장기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약한 손을 털어내고 강한 손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들은 2020년 코로나 폭락 때와 2022년 FTX 폭락 때 그 바닥을 형성했던 그 구간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모멘텀 지표부터 해서 현재 시점에서 바닥에 가까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지표들이 바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바닥은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바닥 지점은 수급의 균형에 의해서 어느 순간 이 균형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모멘텀 한번 살펴봤을 때 이 모멘텀 지표도 초기화에 가깝게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서 4월 사이에 있었던 그 구간, 그리고 작년 7월을 기점으로 했던 블랙 먼데이 구간, 이때와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바닥을 형성하고 완전한 모멘텀 리셋 이후에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기까지는 7주가 걸렸는데, 2024년 중순에는 약 14주 정도로 더 오랜 시간이 회복에 걸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주 정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반부에서 그리고 후반부에 근처까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메이어 멀티플 지표 통해서 어느 정도 구간에 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메이어 멀티플 지표는 비트코인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대비 어느 정도 구간에 위치하는지를 통해서 과열과 냉각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적중도가 상당히 높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올해 초에 크게 조정을 받았던 구간과 작년에 또 크게 조정을 받았던 구간에서도 메이어 멀티플 지표를 하방이 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이어 멀티플 지표는 크립토 윈터 구간에서 하방이 달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대세 하락장에 대한 시그널들을 더 많이 들이우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메이어 멀티플 지표를 일시적으로 하방이 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메이어 멀티플 지표 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바닥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의 수개월 동안 매도 압력이 강하게 이어진 이후에 비트코인의 입찰 매도 비율이 이제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라는 크립토컨트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매수 대기 물량이 매도 물량을 넘었다는 의미이고, 결국은 심리와 수급의 개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패턴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 패턴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 패턴도 과거 패턴상으로는 반등의 시그널로 이제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양수 구간으로 진입한 이후에 일정 구간을 보내고 나서 가격이 반등하는 패턴들을 보여왔던 겁니다. 그리고 앞서 테이커 매도량이 급증했던 부분과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테이커들의 매도량이 늘어난 것은 시장가로 던지는 패닉셀링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인데, 동시에 입찰 매도 비율이 양전환한 것은 가격이 빠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그 아래 가격대에서 매수 대기 주문이 두껍게 쌓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패닉성 매도와 저가 매수벽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조합도 과거의 단기 바닥 전후에서 나타났던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패턴들이 전반적으로 바닥에 가까운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투자자들이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패턴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크립토컨트 보고서에 따르면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매도 대신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담보 대출 플랫폼입니다. 넥소의 총 대출 잔액이 20억 달러를 넘어섰고 전분기 대비로 4.1%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로 살펴봤을 때는 69% 증가했습니다.
이 흐름은 시장 참여자들이 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를 유지하면서도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트코인 관점에서도 살펴볼 부분은 비트코인의 담보 비중이 현재 54.3%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알트코인 담보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솔라나와 BNB 같은 코인들이 많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점에서 어떤 알트코인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현재 이더리움은 두 가지 관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테이킹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현재 29.5%로 30%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유통 가능한 이더리움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블랙락 현물 ETF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얘기는 기관 수요가 강력하다는 그 증거로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수요 증가와 공급의 지속 감소 효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스테이킹 ETF까지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또 상품이 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관 매수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은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DAT 기업, 즉 디지털 자산 매집 전략을 가지고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XRP 같은 코인을 매집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현재 이더리움 DAT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는 톰리가 주도하고 있는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비트마인이 현재 37억 달러, 한화로는 무려 5조 4천억 원 규모의 미실현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투심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DAT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엠랩이라고 하는 기업 가치 대비 보유 자산 가치 비율도 급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투자자 유입이 어려워지는 데다가 기존 투자자들도 상당수 손실을 감당하지 않고는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타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넥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매집 전략이 난관에 봉착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톰리는 여전히 올해 말까지 이더리움이 7,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주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DAT 기업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우선주를 발행해서 계속해서 DAT 전략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트래티지 역시 세일러 CEO가 계속해서 굳건하게 이 전략을 이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이 스트래티지가 MSCI 같은 주요 지수에서 제외될 경우에 28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JP모건이 계속해서 시장에 지금 부정적인 이슈들을 만들어내면서 뭔가 공포감을 자극하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아크인베스트는 총 4,220만 달러의 서클, 블리시, 비트마인 주식을 추매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인프라와 주요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일본의 대형 자산운용사 6곳이 암호화폐 펀드 출시에 관심이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일본이 유동성 공급을 또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이슈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의 피델리티는 꾸준히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이더리움이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잘 성공하고 나면은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의 확장성이 늘어나고 레이어 2 경제와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또 XRP의 현물 ETF가 비트와이즈에서도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첫날 거래량이 커네리보다는 좀 적지만 그럼에도 2,2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측치를 넘어서는 결과이고 굉장히 좋은 결과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XRP 레저가 스테이킹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면서 전반적인 XRP 생태계가 경제적인 활용성이나 보안이나 디파이 확장에 대한 부분에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레이스케일의 수위 트러스트가 미국의 OTC 마켓에서 거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위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호재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앞서 보여드렸던 결론상으로는 결국 글로벌 기관들과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고요. 이 알트코인 시그널로 봤을 때는 알트코인 역시도 기관 채널 확장과 온체인 구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중장기 강세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 CVD 상으로는 파이어 차트 살펴보시면은 85K에서 아주 뚜렷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매수벽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 전후로도 두텁게 매수벽이 형성이 되면서 현재 강세론자들은 85K 하단으로는 가격을 절대 내릴 수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도 이 부분에서 물량을 크게 떨구면서 전체적으로 투심이 다 약화가 되면서 전체 주문량이 매도세에 더 강하게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계속해서 음수 영역으로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반등하는 구간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하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기관 수요들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더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다시 반등세로 전환을 해서 늘 강조드리듯이 양수 영역으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 관점에서는 제가 데일리 시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이지 못한 관점을 전해드린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차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이 열려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지지 구간을 넘어서야 되는데 최소한 94K를 넘어서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402평선과 365이평선을 넘어서는 것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구간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일정 부분 반등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90K까지 무너뜨렸기 때문에 90K 이후에 어제 말씀드린 활성주소 실현 가격인 88.6K까지도 하방 이탈 했기 때문에 이 구간들까지도 일단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서 주봉 마감을 하기 전까지 특정 구간들을 어느 정도 넘어서는가, 거기에 따라서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RSI 상으로는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은 바닥 구간에 상당히 가까워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이 바뀌면서 시장이 일정 부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간 옵션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9K에 맥스페인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더 월등하게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 정도 수준의 하방 압력을 받지 않으면은 맥스페인 가격 구간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서 지금 시장 기준으로 일정 부분 반등하는 것은 그런 영향들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심 자체가 워낙에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맥스페인 가격이 3,200달러로 현재 가격보다는 높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산 히트맵 상으로 현재 숏 포지션이 88.7K에 가장 짙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롱 포지션이 짙게 밀집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그 구간이 청산이 됐는데요. 이 얘기는 아직까지 완전한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신규 롱 포지션 진입이 일어나고 청산을 당하고 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롱 포지션 대비 숏 포지션이 더 밀집된 구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청산하고 상승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시장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